한국에 방문한 대만 대표팀 선수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선수의 얼굴에는 흥미와 경이로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사진을 찍더니 휴대폰을 보며 웃으며 어디론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이 남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데요. 그러더니 재빨리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무언가를 발견한 남성은 눈을 씻고 다시 앞을 보았는데요. 남자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대만의 류에리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만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참가했던 류에린 선수입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제 직업을 말하면 다들 듣고는 깜짝 놀라고 신기해하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e스포츠 중에서도 스트리트 파이터 대표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한국 대표인 김관우 선수와 준결승에서 만났고 아쉽게 지면서 동메달을 딴 선수이기도 하죠. 제가 대만 프로게이머 스트리트 파이터 5 대표팀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과의 선발전과 매일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기까지는 쉽지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대만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전 지역에 걸쳐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사는 지역은 대만 내에서도 외진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높은 산악지대와 접해 있어 자동차나 버스 이외의 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수도 타이베이까지의 길은 여전히 좁고 구불구불해서 가는 데만 3시간 정도가 걸리는 펀치우라는 곳이죠. 대표팀 선발 이후 훈련을 위해 선수들이 모이려고 했지만 태풍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 몇 주 동안은 전기 공급 문제로 인해 많은 대표 선수들이 온라인으로도 연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훈련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기가 차단되면 경기가 무효화되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 선수들은 연습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전력 공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표팀의 일부는 한 지역에서 훈련하고 다른 지역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스케줄을 조절하고 예기치 못한 전력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긴급하게 내린 결론이 해외로 훈련을 갔다가 바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저우로 향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훈련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일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의 종주국이기도 했고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는 일본이 인프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정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언제쯤 다시 연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연습 경기 상대를 구하기에도 일본의 게임 저변이 넓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전력 노출상 최대한 늦게 입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는 상황이었죠. 한국은 나름 인프라가 제대로 깔렸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감독님은 자신이 찾아온 한국 관련 영상들을 보여주며 저희를 설득했고 선수들은 감독님이 가져온 동영상들을 보면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최첨단 인프라가 즐비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훈련을 위한 시설이 도시 곳곳에 있어 어디서든지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전기와 인터넷 걱정을 하면서 쫓기듯이 훈련하는 이곳 대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인프라라고 할 게 전혀 없는 대만 펀치우에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한국의 이런 선진적인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었죠. 오히려 감독님이 보여준 영상이 한국행을 위한 가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시간과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렇게 저희 선수들은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부분의 선수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희는 한국의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은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한 장소더군요. 대표팀 숙소는 서울에 있었기에 서울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동영상으로도 보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일지가 궁금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는 동안 놀라웠던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의 깨끗한 지하철 환경이었습니다. 이 깨끗함은 대만의 지하철에서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어 있는 환경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대만의 지하철에서는 음식물을 먹는 것이 엄격히 제재되어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약 27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지하철은 안내문을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음식물에 대한 경고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음식물을 먹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주로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의 이미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근처 PC방으로 감독님께서 훈련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PC방은 대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사실 별다른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PC방을 갔을 때 컴퓨터 사양이나 시설들이 저희 훈련장에 있는 컴퓨터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PC방은 들어가자마자 놀라웠습니다. 시설들의 상태는 대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만에서는 가죽의자는 곳곳에 담배 자국이 나서 구멍이 뚫려 있었고 키보드나 마우스도 더럽혀지거나 훼손된 상태여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의자가 깨끗했고 소파 같은 편안함을 자랑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연습해도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웠던 사실은 컴퓨터들이 고사양의 스펙을 자랑하면서도 별다른 보안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PC방 주인들이 의자와 키보드, 마우스 등은 잠금 장치로 묶여 있어서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내 돈을 내고 게임을 즐기러 왔지만 전혀 편안하게 게임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서인지 주인에게 별다른 항의조차 안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손님들 중에서 게임에서 졌다고 키보드를 부셔대거나 새벽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치를 뜯어 본체를 훔쳐가는 등의 일이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헤드셋이나 마우스같이 작은 부피의 물건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더군요. 이런 시민의식은 너무나도 수준이 낮아진 지 오래고 도둑천지라 이런 시스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PC방 모니터나 본체의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새것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항상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한 PC방에서 매일같이 연습을 했고 그렇게 아시안게임을 위해 항저우로의 출국날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결전의 장소인 중국으로 가기 전에 감독님은 선수들의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위해 온천을 가자고 제안했고 모든 선수들이 원해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도 온천하면 꽤 알아주는 곳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천을 즐겨합니다. 저희는 숙소인 호텔에서 검색해보다가 한국에서도 천안이라는 곳이 온천으로 유명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도 아니고 충청도의 도시인데 서울에서도 지하철을 타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거리가 있다 보니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천안에서 한국의 온천 문화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궁금했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천 시설로 들어서자 저는 따뜻한 환영과 함께 아름다운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대만의 온천과 마찬가지로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는 분위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온천 시설은 눈에 그냥 보기에도 깨끗했고 관리가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결함은 온천을 즐기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고 한국의 온천 시설은 아주 잘 유지하고 있었죠. 또한 온천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한국의 온천은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천물의 온도와 효능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온천탕이 있었고 저는 어떤 온천이 내 몸과 마음에 가장 잘 맞는지 선택할 수 있었죠. 시합을 앞두고 긴장감을 풀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온천은 다른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만에서는 바데풀이라는 시설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데풀에서는 물 분사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다양한 자극으로 전신을 마사지해주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물의 저항과 부력을 이용해 근육 회복과 혈관의 긴장 수축 등에 도움을 주어 선수단 전체가 아시안게임 전에 몸을 풀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온천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호두과자라는 길거리 음식도 사 먹었는데 제 입맛에 아주 딱이었습니다. 길에서 파는 것 아무거나 사 먹어도 거의 천상의 맛이더군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대만이랑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천안에서는 잠깐 하루 있었고 돌아갈 때는 코레일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이 아닌 한국의 진짜 철도 회사였죠. KTX가 그렇게 빠르다고 들었는데 과연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이름난 일본의 신칸센에 못지않은 수준 보여주더군요.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갔는데 30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릴 뿐이었는데 가는 동안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항저우로 가는 날 이번 한국에서의 연습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중요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와서 많이 즐길 수 없었지만 조만간 다시 한국에 방문해 지난번에는 하지 못했던 관광도 하면서 오롯이 서울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